주일이 있으니까 토요일은 대충 하고요. 가서 쉬고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빡세게 또 달리고 자, 거기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체크를 더 하고 근데 진도가 많이 못 나갔네. 왜 그렇지? 생각보다 못 나갔네요. 많이 나간 거예요? 못 나갔어. 오늘 내가 노동시장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일찍 한다고. 네. 그거 아닙니다. 예. 그 289페이지 보세요. 거기 그 문제만 체크하면 앞에도 우리가 봤던 거니까. 정부는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자유화된 금리 제도하에서 신용할당이 존재하는 이유, 그걸 미시적인 측면이라는 게 뭐예요? 미시적인 측면이라는 게 개별 경제 주체 행동을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 이미 다 봐버렸어. 구체적으로 거기 신용할당 설명이 있고요. 특히 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91페이지에 그 신용할당과 통화정책의 효과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신용할당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있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보다는 신용 총액이 더욱 중요하고, 이걸 신용 경로라고 하고, 대표 경로로 대출 경로가 있고 대차 대조표 경로가 있다. 앞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뒤에 문제도 옛날 문제긴 하지만 간단하게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를 좀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문제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로 높다.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높은 부채 비율이 기업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은 뭐고 위험은 뭐냐. 또 한국이 과거에 대기업들이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했던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해설에 높은 부채 비율이 기업에게 왜 이득이냐, 그거를 모딜리아니 밀러의 수정된 정리가 있는데요. 일단 그 1번의 모딜리아니 밀러의 일정리 그거 좀,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그리고 똑같은 정보에다 밑줄 긋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 이런 가정하에서 전통적인 견해 밑에 2번 전통적인 견해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부채 즉 타인 자본을 적절히 이용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모딜리아니 밀러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중에 수정된 이론에서는 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수정된 걸 알아야 돼. 수정된 걸. 그래서 첫 번째는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를 보면 거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기업 가치가 자본 구조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 말은 자기 자본 갖고 하든지 타인 자본 갖고 하든지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모딜리아니 밀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된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거기다 별표를 하고, 현실에서는 법인세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법인세가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과 타인 자본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따로 달리 취급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상에서 부채에 대한 밑줄 그으세요. 부채에 대해서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간주해 준다. 그래서 공제를 허용해요. 그런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 귀속된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그거를 감세 효과, 텍스 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정된 밀러 정리에 의해서 뭐만, 텍스 쉴드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이 감세 효과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짓는 게 기업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이것입니다.
위험성은 뭐냐? 293페이지 위험성. 높은 부채 비율이 기업에게 주는 위험.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은 이게 부채를 많이 져서 거기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중복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서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디플레 상황에서는 부채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좀 기억해 두세요. 부채 디플레. 디플레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물가가 낮죠.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 국면에서는 물가가 낮잖아요. 왜 낮아? 안 팔리니까. 기업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이제 뭐 덤핑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고. 그래서 실질 부채 가치를 P분의 B로 쓸 수 있는데요. 명목 가치를 B라 하면 그 밑줄 그어서 두 번째 줄에 디플레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실질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나 그 두 줄 내려가 보면 디플레가 예상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했다면 그 식은 냅둬버리고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실질 부채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디플레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아까 명목 가치의 P분에 비해서 P값이 떨어지는 거에 전체 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위험이 있다. 한국이 왜 과거에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았냐. 제일 끝에 줄에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 이게 한국의 외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암묵적 지급 보증. 정부가 기업의 부채를 암묵적으로 보증해 준다 이거예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대기업에게 돈 빌려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업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대마불사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게 빌려주는 건데 결국은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릴 거란 이런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빌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경제발전기에 정부 주도의 차관 밑줄. 정부가 돈 빌려와서 기업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차관을 빌려왔다. 또한 세제상의 거기 감세 효과 밑줄. 법인세가 점점점 싸진다 이것입니다. 부채로 조달하면 자기 자본 안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정부가 돈을 빌려다가 주거나 암묵적으로 지급 보증하게 되면 기업은 내가 부채를 조달을 해가지고 수익만 생각하지 위험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위험은 누구에게 떠넘겼어? 정부에 떠넘겼어. 응? 그러면 거기 평면이 이제 여러분 많이 보는 토빈의 포트폴리오 모형이에요. 여기는 시그마 파이고요. 위험이야. 여기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에요. 이거 파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expected revenue에서 ER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파이. 요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 뭐 포트폴리오에 따른 요 기대 수익 뭐 이렇게 요 ER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요 점은 뭐냐면요. 요 점은 위험도 전혀 없고 수익도 전혀 없어.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모든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만 선택하면요. 위험도 없지만 수익도 제로야. 그런데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채권을 많이 내 포트폴리오 바구니 안에 넣게 되면 수익도 크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것이 투자의 궤적입니다. 투자 궤적. 이 투자 궤적은 선택 가능한 거야. 모두 위험 자산을 선택하든지 모두 안전 자산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골고루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상 수익은 가능하면 높으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효용의 증가 방향은 예에서 율로 갈 거야. 이렇게 가겠죠.
무차별성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요 A라는 점을 선택하게 되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골고루 선택하게 되는데요. 위험을 점점 개의치 않게 돼버리면요. 위험을 점점 고려하지 않게 되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얘를 점점 선호하는 형태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XY 평면에 여러분 무차별선의 곡률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무차별선의 곡률은 뭘 반영을 해요? mu y분의 mux 한계 효용의 비율이잖아요. x제 한계 효용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다 하잖아요. 요 예산 제약하에서 XY 두 재화를 소비하는데요. 이런 점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골고루 소비하는 게 지금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을 선택하고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채식이야. 얘가 육식이에요. 얘가 지금 이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고기 먹지 말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식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어. 그러면 그렇다면 요게 지금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가 뭐니까 MRS인데요. 요 MRS가 MUY분의 MUX야. Y제로 평가한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가 가져다 주는 효용 증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지. 그렇죠? 그러면 요게 요런 형태로 무차별선이 바뀐다니까. 그럼 이게 최적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최적이 아니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겠지. 이렇게. 요런. 이 형태가 똑같은 거야. 얘는 좋고 얘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 그러면 이렇게 곡률이 바뀌게 되면 이 점은 더 이상 최적이 아니고 점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 가깝게 가는 거죠. 위험 자산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하게 돼. 만약에 위험을 전혀 개의치 않아 버리면요. 여기 아예 수평으로 이렇게 돼. 무차별선이 아예 수평으로 돼버려. 전부 다 위험 자산을 선택하게. 그 위험 자산을 선택한다는 게 가능한 한 대출 많이 받고 부채를 많이 져서 이 위험 자산을 리스크 큰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를 요 포트폴리오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이네요. 300페이지.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요거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 보고 집에 갈게요. 언론 기사를 보면 최근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매우 낮다. 고용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현상이다.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원인들이 그 엄격한 고용보호제 찾고 있다 몇 줄. 엄격한 고용보호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를 수 없다. 이거죠? 고용보호제라는 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하나로 엄격한 고용보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 뭐 이러면서 지금 뭐 국회에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한다고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 고용률은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생산 가능 인구 P고요. 취업자 수는 2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P, 경제활동 인구를 L, 취업자 수를 E, 실업자 수를 U라고 할 때 고용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도출하고 언론의 이상현상을 설명해봐라. 이론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엄격한 고용보호제가 밑줄,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엄격한 고용보호제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밑에 지표들 여러분. 실업률은 L분의 U고, 그 다음 경제활동 참가율은 P분의 L이고,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경제활동 인구니까. 그 다음에 고용률은 P분의 2고, 체크하세요 다. 그래서 고용률은 P분의 2인데요. 뭐분의 뭐라고? P분의 2.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L분의 2, 그 다음에 P분의 L 이렇게 되죠? 그리고 취업자는 전체 가운데 실업자를 빼버리면 취업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별표 거기 고용률은 1에서 실업률을 빼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한 것이다. 요건 뭐 당연히 별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 경제활동 참가한 사람 중에 실업자를 제외한 비율이 고용규모다. 그 설문의 이상현상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경우 밑줄? 실업률이 낮다면 고용률은 1 마이너스 실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실업률 1 마이너스 실업률. 그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은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줄표에 고용률은 실업률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밑줄 긋읍시다. 고용률이 왜 낮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사노동의 여성 비율이 높다. 두 번째,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써놓으세요. 여성의 경력 단절. 노동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여성들이 이제 전업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그 다음에 대학생의 비중, 군복무, 경제활동 참가 시기가 늦다. 뭐 스펙 쌓기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일 뒤에 그 실망실업자 밑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열심히 직업 구직행위를 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구직행위 자체를 단념해버리는 것이 실망실업자죠. 실망실업자는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보호제, 거기 밑줄 긋읍시다. 노동자를 특정한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해고를 못한다. 근로기준법 밑줄. 또 꼭 법이 아니더라도 노사가 협의해서 합의된 사항 이외에는 해고가 어렵죠. 그래서 강성노조일수록 해고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호제가 강화되면 기존 고용의 축소 규모가 어려워진다. 신규 채용에 신중해진다. 당연하죠. 내가 못 자르게 되면 채용을 마음대로 채용하겠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구체적으로 신규 채용이 이제 실업률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나요? 특정한 유보임금 수준의 이상의 직업 제한을 할 가능성이 직업 제한, 잡 아퍼를 할 가능성이 어때요? 줄어들죠. 그러면 실직률은 어때요? 실직률. 못 자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실직률도 낮아지고 두 번째 새로 취업 상태로 넘어가는 입직률, 취업률 이것도 낮아지겠죠. 둘 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F0U에서 F1U로 화살표 입직률이 낮아지는 거 화살표. 이게 신규 채용이 신중해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S0에서 S1으로 이건 이직률이죠. 이직률 이게 낮아지는 이유는 고용보호제 때문이고 자체로 고용보호제 자체. 그 밑에 수식 박스 치고 암기하세요. 장기 균형 상태. 실직자 가운데 재취업 비중, 취업자 가운데 실직자의 비율 이게 맞아 떨어지는 상태를
장기 균형 상태라 그러고 그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런다. 이직곡선과 입직곡선을 여기가 지금 실업률이고요. 여기가 S1-U 전체 가운데 요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율. 요거 이제 취업자죠, 지금. 취업자. 그래서 취업 상태에서 새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이니까 이게 무슨 곡선이고 이직 곡선이고 이직. 그리고 FU는 요 실직자 가운데요. job finding ratio. 새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 여기 입직 곡선이고요. 입직 곡선은 요 실업률에 대해서 당연히 우상향하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올 것이고 FU가 얘는요 1이면은 제로값이 돼버리죠. 여기 제로가. 그래서 실업률은 가장 높아야 1이고 우하향하는 이런 이직 곡선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S1-U 요 두 개가 맞아떨어진 상태가 장기 균형이고 그때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그래서 S1-U 요 이직 곡선과 FU가 맞아떨어진 상태 얘가 장기 균형 상태인데 그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러고 요 넘어가면 뭐예요? SU죠? 그리고 SU 플러스 FU고 여기는 뭐예요? S죠? 그래서 실업률로 정리하면 바로 S 플러스 F분의 S가 되겠죠. 이게 자연 실업률이다. 자연 실업률.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 이직률, 입직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F하고 U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둘 다 떨어지고 있죠. 아니, F하고 S가 둘 다 떨어지고 있어.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알 수 없어. 응? 그래서 거기 밑에 자연 실업률 표시를 좀 해두세요. UNR 이렇게 자연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어 엄격한 고용보호제가 2번 설문에 그렇게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3번을 가봤더니 3번 그 식에서 보듯이 엄격한 고용보호제는 고용률을 왜 낮추냐. 엄격한 고용보호제 그 설문 3의 1번 보시면 그 식에 고용률 1-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고용률 동그라미 그 경제활동 참가율 그 두 가지의 관계예요 지금. 실업률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낮아진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다 했습니다. 앞에서 실망 실업자, 학업기간 연장, 기혼 여성, 구직 의욕, discouraged worker 뭐 이런 것들. 월요일은 그 노동시장 뒷부분에 중요한 문제들이 몇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화폐 자산은 뭐 쉽게 볼 것이고 일반 균형으로 가고 일반 균형 경기 변동으로 그쪽으로 바로 가고 경제 성장론을 가고 충분히 우리가 잘 해온 것 같아요. 진도 빼는 데는 뭐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잘 조절해서 중간에 그 개방 경제 부분을 수업 시간에 좀 다룰 수 있으면 뒤쪽 좀 다루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또 주말 잘 지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